흑백한 2연성 포진에서 흑이 3-3에 뛰어들어서 백이 선수를 잡은 장면입니다. 이때 백은 3-3에 뛰어들 수도 있고 또 어딘가 걸칠 수도 있는데요. 이쪽에서 걸쳐가는 수가 실전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이렇게 백이 걸쳤을 때 흑은 손을 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협공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백이 이쪽에 큰 모양을 형성하는 게 싫다면 흑이 협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칸 협공과 두 칸 협공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했을 때 변화를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흑이 이렇게 두 칸으로 협공을 하면 백은 3-3에 뛰어들거나 양걸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3에 뛰어들면 비교적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고 양걸침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한 변화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3-3에 백이 뛰어들게 되면 이건 예전부터 많이 나온 정석 형태로 흐르게 되는데요. 자, 맞고 여기서 이게 한 칸 협공이라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게 뒷맛이 좀 깔끔합니다. 그런데 두 칸 협공은 어차피 이렇게 둬도 백이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맛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걸 좀 더 낫게 봅니다. 그리고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일단락이 된 후에 흑도 여기나 여기 정도로 모양을 갖추는데요. 일단은 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백 입장에서 일단 승률상으로는 손해는 없습니다. 승률상으로 불만은 없는 형태고요. 백이 약간이라도 더 좋은 변화인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애초에 백이 여길 걸쳐서 이쪽에 모양을 형성하려고 했는데 흑이 이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해서는 백 입장에서 뭔가 흑의 의도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백이 일단 이렇게 한 칸 협공에 비해서 이 백 한 점의 뒷맛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걸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뒷맛을 활용할 때는 하나 넘자고 하고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둬야 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흑은 이때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가장 강수지만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변화로 흐르게 됩니다. 이후에 흑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선수고 씌웠을 때 백도 이런 식으로 붙여가서 타개를 하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복잡한 난전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무난하게 뒷맛을 활용하는 방법이 백이 이 정도로 두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흑의 모양을 좀 줄여 놓는 건데요. 여기서 흑이 가장 알기 쉽게 응수하는 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해두면 백도 여기서 이걸 이렇게 둬서 흑 모양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건 오히려 백이 손해입니다. 만약에 흑이 이렇게 두면 백도 그냥 이 부분은 보류를 합니다. 보류를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부터 먼저 좀 건드려서 이득을 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약간 뒷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하나 젖혀두고요. 이걸 둬서 이런 식으로 오면 이런 걸 활용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여서 모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끊으면 같이 끊어서 이쪽 모양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흑이 이런 식으로 젖힌다면 이제 이거 하나 선수하고 이 정도로 선수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하는 자세를 갖춘 다음에 손을 돌려서 백이 약간 이제 이득을 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이 간명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두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되고요. 또 그 AI가 블루 스팟으로 제시하는 곳은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인데요. 이건 이제 뭔가 좀 큰 스케일로 공격을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맛이 어쨌거나 흑도 서로 끊어질 수가 있고 다양하게 활용 수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보통의 사람들은 약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기가 뭔가 좀 이쪽에 맛들이 많이 남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는 약간 따라잡기가 힘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간명하게 두거나 아니면은
어쨌거나 이쪽을 좀 제압해서 연결하는 자세를 갖추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면 이제 여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률상으로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좋은데요. 다만 이렇게 뒀을 때는 이후에 변화를 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고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때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두게 되면 그냥 있기만 해도 흙이 손해입니다. 이걸 잡는다 해도 지금 호구 쳐서 뚫리는 형태가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걸 붙여가도 그렇고 또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둬도 좀 더 손해를 보게 되고 하니까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두는 것도 역시 이제 이 정도로 그냥 백이 손을 빼게 되면 흙이 조금 손해를 본 형태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백이 단수를 치고 흙이 여기서 그냥 있게 되면 이렇게 이으면 손해가 좀 더 큽니다. 여기서 단수를 치고 흙이 만약에 또 이으면 이렇게 조여붙임 당해서 백이 상당히 두터워지니까요. 흙이 손해가 상당히 크고 이때는 이거를 하나 교환하고 이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백이 손을 빼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꼬부려서 좀 조여붙임 당하는 맛이 남아 있어서 흙이 좀 손해입니다. 그래서 한 집 남짓 손해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백이 단수를 친다면 흙이 끊고 단수 친다면 그나마 이렇게 두는 게 손해를 조금 더 줄입니다. 따고 이렇게 단수 치면 백도 이 정도로 활용하고 손을 돌리게 돼서 흙이 반집 정도 손해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흙이 끊는 것도 일단 약간 손해를 보는 결과고요. 흙이 끊어가는 것도 여기서 흙의 최선은 이렇게 두는 수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서 백이 단수를 치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별게 없습니다. 따야 되는데 단수당해서. 그래서 이건 좋지가 않고요. 백이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건 또 무리입니다. 이걸 끊어가고 단수 칠 때 있게 되면 여기서 백이 이제 이걸 이렇게 있든가 하면 이거 하나 밀어두고 이어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 손해가 크고요. 그나마 손해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 여기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어서 역시 이것도 백이 잡혀서는 백이 좀 손해입니다. 이런 게 선수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백이 이걸 따는 거는 이제 훨씬 더 손해가 됩니다. 이건 무리고요. 이렇게 둬서 머리를 내밀더라도 흙이 뚫는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흙이 뚫게 되면 여길 또 두고 이렇게 백이 막더라도 이런 거 둔 다음에 이렇게 둬서 이쪽과 이런 쪽이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이 좀 망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일단 백도 이런 식으로는 이제 두면 안 됩니다. 여기를 껴 붙였을 때 백이 이걸 잇는 게 좀 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건.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여기가 있어서 잇는 게 정수입니다. 백이 이어야 되는데요. 이때 또 흙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흙이 이렇게 끊어가기 쉬운데 이렇게 끊게 되면 단수 쳤을 때 손 빼기가 곤란합니다. 따는 순간 이쪽이 상당히 약해지니까 지금 이걸 두더라도 백이 받지 않고 따버립니다.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혔을 때 역시 조임당하는 수가 남기 때문에 흙이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백이 이었을 때 끊기 전에 여길 먼저 선수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두면 흙도 뚫어버리니까요. 이거는 백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끊어야 합니다. 그럼 백도 그냥 단수 치고 이 정도로 활용을 한 다음에 손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0.2집 정도 백이 유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도 또 이런 쪽부터 둬서 약간 이쪽을 안정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북은 활용은 이 정도 선이 이제 최선의 어떤 절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한 정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후에 백이 이렇게 활용하자고 했을 때가 흙이 좀 응수를 잘 해야 하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 정도로 둬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괜히 백이 이렇게 뒀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백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이득을 보면서 이쪽 모양을 정리하거나 이제 선수를 잡아서 이득을 보고 선수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면 백이 반집 정도 유리한 거니까요. 그냥 간명하게 이렇게 응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더 이제 손해를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두는 건데요. 이거는 이후에 상당히 좀 고비가 있다라는 거, 한 수 한 수가 흙이 좀 신중하게 잘 둬야 합니다. 여기를 만약에 두게 되면. 그래서 이런 활용 수단에 대한 흙의 응수가 조금 정확한 응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 이렇게 삼삼에 뛰어들어서 흙이 이쪽에서 이렇게 알기 쉽게 모양을 갖추는 게 싫다면 백도 삼삼에 뛰어들지 않고 양걸침을 해서 약간 복잡하게 이끌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 좀 간명하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약간 복잡하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흙이 그냥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고 그러지 않고 흙이 또 최선의 수순을 찾아간다면 약간 복잡한 변화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걸침을 했을 때 일단 일감으로는 어딘가 붙여가는 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갔는데요. 붙이고 이렇게 돼서 이제 3,3에 뛰어들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되는 걸 정석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흙이 좀 두텁고 백이 실리를 차지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지금 AI는 이거는 흙이 약간 손해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흙이 두텁긴 하지만 발이 좀 느린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AI는 한 0.8집 정도 흙이 손해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갈 때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나은데요. 이렇게 붙이고 젖힐 때 뻗고 역시 3,3에 뛰어들 때 흙이 간명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둬서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이제 정석인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 형태만을 두고 보자면 흙이 조금 더 좋은 그 결과로 봅니다. 이 형태만을 보고 보자면. 근데 지금 이제 이 돌이 여기 와 있는 게 흙의 능률을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돌이 여기 와 있어야 이제 여기 노림이 있어서 선수성으로 작용하는데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선수성으로 작용하지가 않아서 이게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으면서 능률이 떨어지는 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역시 백이 반집 정도 이득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를 이제 뒀을 때 흙이 이쪽에서 받지 않고 이 한 점을 살려서 이 한 점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막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승률은 비슷합니다. 이쪽을 막았을 때랑 이렇게 막으면 백이 연결을 하고 보통은 이 형태가 흙이 약간 손해라고 해서 잘 두어지지는 않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서 흙이 이런 식으로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도 뒀었는데요. 이제 AI 시대에는 이거는 흙이 백의 실리가 워낙 커서 흙이 많이 손해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두지 말아야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걸 끼워 있는 거는 흙이 절대 두면 안 되는 변화가 됐고요. 지금 형태에서는 흙이 여기를 젖혀갑니다. 백도 이제 이쪽에 약점이 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젖혀갔을 때
만약에 이걸 막는다면 이거 하나 선수하고 그냥 이런 정도로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잇는다면 흑도 이쪽 약점을 지켜서 자세를 잡습니다. 일단 블루 스팟으로는 서로 간에 이제 승률 차이가 크지 않는데요. 크지는 않은데 여기를 조금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흑도 젖히거나 한 칸 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간명하고 이때 백이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갖춥니다. 막고 있고 이제 이쪽 약점을 이런 식으로 지켜놓는 게 가장 간명한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흑이 당장 이 부분을 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이 이렇게 끊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두면 흑의 수가 많아서 당장 어떤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흑도 이런 정도로 두게 됩니다. 이렇게 둬서 역시 반집 안쪽으로 백이 좀 유리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싶다면 이렇게 막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거 이제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이 두 칸 협공을 했을 때 백이 간명하게 두고 싶다면 그냥 3-3에 뛰어들면 되고요. 이제 흑이 이쪽에서 자세를 갖추더라도 이 백 한정을 활용해서 약간 이득을 보는 수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흑이 응수를 잘못한다면 흑이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이 백 한정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약간 또 복잡하게 이끌어 보고 싶다면 그리고 또 흑의 손해를 약간 유도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백 역시도 약간 복잡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감안하고 두셔야 하고요. 여기서 백이 양걸침했을 때 흑이 어느 쪽을 붙여가든지 간에 약간은 백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도 여기서 뭔가 최선의 수는 붙여가는 수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나 여기로 날일자 하는 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둬가야 하고요. 또 이렇게 뒀을 때 백도 응수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변화, 이 부분을 둘러싼 변화도 조금 다양하니까요. 이제 이 부분 변화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제가 바둑에 대한 생각의 틀을 형성해 나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둑에 대한 저의 첫 기억은 아버지와의 9점 젖바둑입니다. 8, 9세 무렵 바둑을 처음 접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짧은 기간 배웠던 탓인지 그 시절의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등 고학년 무렵 아버지와 9점 젖바둑을 두었던 몇 판의 부분적인 장면들이 바둑과 관련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9점 젖바둑이 제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의 9점 젖바둑에서 떠오르는 장면은 주로 초반인데요. 아버지는 양쪽 화점에 이렇게 날일자나 두 칸으로 걸쳐놓고 변의 한 점을 한 칸으로 모자 씌워서 크게 공격하는 수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모자 씌움 당한 흑 한 점의 타개가 관건이 됐고 저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침내 나름의 타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씌움 당한 변의 흑 한 점이 백에게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중앙으로 빠져나오거나 혹은 백에게 너무 두터운 외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자체 삶을 도모하거나 하는 식으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런 식의 타개가 가능해지면서 바둑이 한 단계 눈을 뜨게 됐고 이후로는 금방 6점 이하의 젖바둑이 가능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바둑의 원리에 눈을 뜨게 된 경험이었고 그 깨우침 하나가 이후의 기력 향상에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1살 위의 오빠에게 집중적으로 바둑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언니나 저와는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젖바둑을 두어주셨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초등 6학년 때 서울로 바둑 유학을 떠났고 1년여 뒤 아버지가 막내에게 우연히 바둑을 가르치셨다가 막내의 뛰어난 기재를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제가 중학생이 되고 막내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막내의 스파링 상대가 되어 가끔 바둑을 두면서 저도 덩달아 기력이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억은 막내와 가끔 바둑을 두었다는 것일 뿐 바둑의 내용적인 면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점 젖바둑 이후 아버지와 둔 바둑이 다시 기억이 나는 시점은 맞바둑을 두게 된 무렵입니다. 그때가 아마도 제가 수능을 끝내고 대학 입학 전까지 집에 머무르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막내도 서울로 떠났고 저도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때라 아버지와 종종 바둑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지와 동생과 바둑을 둔 것 외에 따로 바둑책을 보거나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석이나 포석, 사활 등등 이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약했는데 제가 바둑을 두면서 착수의 방향을 정하는 데 유일한 지표로 삼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